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분양시장 열기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문을 여는 견본주택마다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마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 지방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 세종시 이렇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위기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전국 아파트 청약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이 분위기가 여전히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청약 불패라고 할 만큼 청약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데요. 정부가 이런 청약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분양시장을 살펴보면요. 문을 여는 견본주택마다 1순위에서 전부 마감을 하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도 거의 10대 1을 넘을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리 대책 후에 나온 이제 분양 물량이 있었는데요. 뭐 공덕이나 아니면 서울 각지 곳곳에서 했는데 대부분 평균 10대 1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기에 완판되는 사태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분위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 이후에 나온 강남 분양 물량도요. 되게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단지는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이른바 로또 분양 논란을 일으켰던 곳도 있었는데 이어진 그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 광풍을 서울은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서울 지역은 어떤 규제가 들어와도 청약 불패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통계치가 얼마큼 나왔나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0월 한 달간 청약 접수 진행 건수를 살펴봤는데 전국에서 19개 단지가 일반 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순위에 마감된 곳이 47%, 9곳이었는데요. 1순위에 마감된 9곳을 또 살펴봤는데 그중에 6곳, 67%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중에서 서울에서는요, 4개 단지가 청약에 나섰는데 100% 1순위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마감이 됐는데요. 영등포, 뉴타운, 꿈에 그린 아파트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순위에서 108가구를 모집했는데 총 2,300명이 지원을 해서 평균 무려 21.3대 1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서울 청약시장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게 이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도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 지역의 분양가 역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3년부터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분양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3.3제곱미터당 1,400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1년 전 1,230만 원에서 무려 14.14%가 1년 만에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 지역 분양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지금 2,253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2,13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무려 5.72%나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번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은 계속해서 청약시장 인기가 이어질까요? 네, 현장에 가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서울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게 바로 수요하고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 부족합니다. 서울 지역은 살려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을 부셔서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청약시장 열기가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 이어서 지방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지방이어도 인기 지역은 청약 성적이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요, 지방 나름인데요. 지방 중에서도 괜찮은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차이 간에 굉장히 그 차이가 심각한데요. 지금 괜찮은 곳은 부산을 비롯해서요, 뭐 목포나 일부 춘천 이렇게 지방 인기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청약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인데요. 특히 부산 지역이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1순위 청약에서 267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2,100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8.1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래서 파리 대책 이후에도 부산 지역은 계속해서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또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서대신 6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7대 1이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참 서울과 마찬가지도 이 부산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지역 같은데 인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부산이나 대구 이렇게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에서 인기를 끄는 단지들의 특성을 보면 혁신도시나 뭐 산업도시 이렇게 개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아니면 교통 호재가 있거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다는 것은 조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후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양권 전매라는 규제가 들어가면 앞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리 대책 후속 조치로 지방광역시에서도 이게 전매 제한이 이루어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매 제한이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11월 10일부터 새로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 민간 택지에도 전매 제한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요, 기본적으로 6개월간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6개월 있다 팔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청약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나서 내가 등기를 내야만, 그러니까 2년에서 최대 3년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그 효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산뿐만 아니고 광주, 대구, 대전, 울산까지 이런 지방 광역시의 그 모든 신규 아파트 분양권도 최소 6개월간은 거래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번 분양권 전매 규제가 청약 시장을 어떻게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는 데 좀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근데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분양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거래가 되거나 이런 현상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 열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부에서 또 추가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도 부산과 같은 인기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인기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쪽 상황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방도 인기 지역하고 비인기 지역이 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 비인기 지역은 굉장히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미달 단지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를 하게 되면 1순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집계를 했는데 청약자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곳이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정리하면요. 경기도 안성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에서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전북 순창에서도 공급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곳도 역시 1순위 접수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2순위 기타 지역에서 딱 한 명이 청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인기가 없군요. 이른바 그 청약 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방의 다른 비인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전남 완도에서 분양한 또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이곳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포천에서 또 아파트 역시 1순위에서 청약이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청약 제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근데 이런 상황이 최근에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지난해에도 22개 단지가 1순위에서 단 한 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들어서 역시도 2월, 3월, 9월 이렇게 꾸준하게 청약자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실 안 좋은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런 현상이 더 확실해졌고요. 그래서 지방 비인기 지역은 아파트를 분양해도 청약자가 전혀 없는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런 이제 현상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만큼 지방 청약 시장부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몰리는 데만 몰리고 없는 곳은 아예 없는 건데 이게 서울과 지방의 인기 지역 그리고 비인기 지역의 청약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현상만 보면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일부 지역은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치솟고 웃돈이 얼마가 붙었다, 수억 원에 거래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말 분양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돼서 아파트 값이 이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미분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만큼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미분양 사태는 다른 문제로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미분양 물량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되나 살펴봤습니다. 44,100가구로 조사됐는데 1년 전보다 무려 2,400가구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방은 계속해서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매년 더 많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거고요. 반면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방 주택 시장의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 분양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 3년간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서 주택 경기가 호황을 탔죠. 그래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을 만큼 과잉 공급이 됐기 때문에 지방 분양 시장은 당연히 분위기가 가라앉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조만간 2, 3년간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고요. 정부가 신 DTI나 DSR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 분양 시장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과거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나서는 방향이 있는데요.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주거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임대주택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공공이 사들여서 또 이제 다른 민간 아파트나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주택법이 개정되는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택 이제 규제를 통해서 옮아내고 있던 것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 부동산 시장 나아가서 경제 전반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안 좋고 지금 굉장히 경고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서울 수도권도 지금은 좋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 시장을 좀 주지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으로의 청약 쏠림 현상은 여전합니다. 또 반대로 지방의 비인기 지역에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이 양극화 현상이 정말 심한데요. 이를 또 해결해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